자, 먼저 저희 구독자 방에 올려드렸던 글인데요. 지금 보시면 헤지펀드 2020년 이후 최대 속도로 미국 주식 공매도 청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 내용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 주식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 주식이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증시 자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때는 또 이더리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리플, 비트코인 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미국 주식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공매도라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쉽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 기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헤지펀드 13년 만에 글로벌 주식 순매도 최대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빗썸에서 이제 공매도 시스템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제 빗썸을 이용을 안 해서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매도라는 구조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식으로 따진다면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업비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주식을 빌리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을 빌리는 구조예요. 어쨌든 주식을 빌린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아니다 이제 코인 하는 거니까 코인을 빌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한 개를 빌렸습니다. 근데 빌렸을 당시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계좌에 비트코인 한 개가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아요. 이걸 팔고 나서 어쨌든 주식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억에서 주식을 빌렸는데 비트코인이 3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인 건가요? 아니죠. 어쨌든 한 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2억이었던 비트코인의 주식을 한 개를 받았고 그걸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한 개를 반납을 하더라도 수익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를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에서 우리가 샀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2억의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한 개를. 그러면 2억짜리 비트코인을 한 개를 받았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럼 현금 2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억일 때 하는 게 아니라 자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이에요 딱. 1억일 때 어쨌든 우리는 코인만 상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억일 때 비트코인 한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수익이에요? 1억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주식으로 따져도요.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에 지금 공매도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한 개를. 근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익이에요? 수익이 아니죠. 한 개를 팔고 이제 기다렸는데 200만 원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SK 하이닉스를 한 개를 사서 갚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손실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50만 원까지 떨어지면 50만 원 수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매도 물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 기사의 내용인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 순매도. 왜? 매도를 하고 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환을 하는 게 수익 구조니까. 공매도 하자마자 던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예요. 쉽죠? 근데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 올려드렸던 글이 뭔가요? 보시면 2020년 이후로 최대 속도로 미국 주식 공매도 청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공매도를 했는데 청산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식을 상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상환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주식을 상환한다는 건 주식을 사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상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을 산 게 뭐라고 해요? 매수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 때리고 이렇게 상환을 하고 상환은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으니까 그리고 이슈도 붙으니까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일선을 현재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20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요, 200일선을 이탈했던 시기들을 공통적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엄청난 급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큰 급락이 나와줬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급락이 아닙니다. 보통은 얼마나 떨어지냐면 보통은 20%는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200일선을 이탈하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3월달 이전에 볼까요? 자, 완벽하게 이탈했던 제가 언제죠? 2025년 이후로 2022년 3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쭉 볼까요? 보니까 2020년도 3월달에 거의 극히 드물죠.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회복을 해줬을 때는 어땠어요?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2022년도에는 자, 회복해 줄 때가 2023년이었습니다. 급등 나오죠. 계속 상승 나오죠.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200일선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회복해 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가만 좀 안정되면 여기서부터 상승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리플도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더 이상의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강하게 지지를 해준 상태로 횡보세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추후에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미국 증시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전쟁이 종전이라는 게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종전이 협상이라는 게 11일 날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일단 11일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4월 달 다음 주에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가 내일 먼저 보여드릴 건데 말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8% 정도 3.5에서 3.8%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이거는 제가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물가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영이 되었을 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의 급등이 나오긴 힘들지만 그래도 확실한 바닥은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솔라나 그리고 리플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 리얼라이즈드 캡 HODL 웨이브스라고 나와 있죠. 정확한 정의가 궁금하시면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밑에 자세하게 보시면요. 자세하게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는 장기 투자자, 장기 고래, 장기 기관들에 대한 수급 현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제가 다 꺼버렸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단기 투자자 물량 한번 볼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단기 투자자 흐름이거든요. 이게 단기 투자자 흐름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조정이 나올 때, 리플이 급락을 할 때 모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없죠. 대부분 뭐예요? 추격 매수. 급등할 때 매수하죠. 조정 나올 때 다 매도합니다. 급등 나올 때 매수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형적인 개인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이 장기 투자자의 물량을 같이 보시면 어떤가요? 자,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조종이 나올 때 매입해 가고 급등 나오니까 던지고, 그쵸?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보이신가요? 급등하니까 물량을 던지고, 조종이 나오니까 물량 모아가고, 급등 나오니까 던지고, 물량 모아가고, 급등 나오니까 던지고, 그죠? 지금은 보시면 어떤가요? 물량 계속해서 매집해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 위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래들과 세력들은 이 위치까지, 여기까지는 물량을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적어도 물량을 채워 나갔을 때, 채워 나가야지만 보통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아직 많이 남아있죠. 자, 여기까지 물량을 모아간다고 해서 리플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이만큼, 적어도 최소 못해도 이만큼 모아갔을 때가 리플의 바닥인 구간들,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그 구간이 바닥을 의미했던 부분이니까 내려왔을 때 좀 더 조정이 나오고 관망을 하게 되고 물량을 모아갔을 때, 이처럼 모아갔을 때 제가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구독자방이잖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자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 지표는 뭐 리플뿐만 아니라 주요 메이저 코인들은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모든 알트코인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도 보시면 어떤가요? 이런 패턴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들이 매집량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시기에 보통 가격의 바닥이라는 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 분할 매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모아갈 때, 고래들이 모아갈 때 같이 모아가고요. 던질 때 같이 던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급등을 시키는 것은 세력이라는 것들, 고래라는 것들이 급등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흐름들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가짜 정보를 드리진 않습니다. 모든 온체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 있으시면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세요. 댓글에다가 남겨주셔도 좋은데 어쨌든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 같이 보여드리려고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